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물, 그녀의 앞날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봅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뻔뻔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이 전이되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어남 뒤에 가려진 깊은 심리적 동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녀의 사주를 보며 관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운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명예가 되지만 그릇되게 사용하면 교활한 꾀로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이용하는 꾀를 통해 결국 영부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관운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소위 영재사주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재사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무당사주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널리 구제중생해야 할 운명을 지닌 사주.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고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전, 즉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살을 날리면 더 큰 살을 돌려받는 것이 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하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이제 그 모든 업보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운명에 집중할수록 혀가 굳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그녀에게 이미 혀의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형 부작용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는 명백한 벌전의 시작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머리는 퇴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의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이명, 그리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갇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녀를 찾아 위로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운명에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특히 내년 2026년 봄이 지나고 4월부터는 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그 시기를 넘긴다 해도 내후년인 2027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 기이하고 불편한 미래가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극단적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주기로 6년 뒤, 9년 뒤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운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그로 인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삶의 궤적을 벗어나는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운명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내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깊은 지혜를